밖에서 살짝 들으니 MBC 안 보신 분들이 좀 계시구나. MBC에 일요일 9시 딱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 3파장이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시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 근데 육아에 지쳤는데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 약간 피로하지 않으신가요? 미운 우리 새끼 SBS에 미운 우리 새끼. 우리 집에도 미운 우리 새끼가 있는데 TV에서까지 보는 것은 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MBC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선. 지식의 선을 넘다. 지식의 선이라는 건 배우는 끝이 없죠. 평생. 예, 그래서 MBC가 최고다. 예, 저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이제 첫 페이지에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 와 벌써 지금 수강후기에는 뭐 1000개를 돌파한 게 이미 예전이고요. 예, 저는 이제 작년에 대성에 런칭을 해서 학생들과 계속 만나고 있었고 이제 올해는 서울학원에서 지금 예비 고 1, 2 어머님들 맞으시죠? 아니 2학년 아니에요. 2학년. 2학년? 2학년 어머님들. 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요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직 고3이 아닌데 왜 대체 수능을 지금 공부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신과 수능은 어떤 차이가 혹시 있는지 아시나요? 작년부터 수능이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시험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1호 개정 교육과정. 작년이 첫 해였고요. 올해가 본격적인 첫 해입니다. 왜냐면 올해 선택 과목이 나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지만 이것이 반영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제 이런 시험이 나왔어요. 만흔이라는 바이블입니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의 교과서에 다 나오는 작품이고 심지어 작년에 수능 특강에서도 만흔이라는 작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평에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오답률 1위, 2위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오답률 1위, 2위가 나온다.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그냥 그 작품 그대로네. 교과서에서 샅샅이 배우고 내신을 통해서도 아주 낱낱이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에 똑같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오답률 1위, 2위. 전국의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좀 못해서? 네, 그게 아닙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 특히 수능에서의 가장 큰 내신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은 수능은 내신처럼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추론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창의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수능에는 들어있고 이제 이게 일치불일치라는 이제 사실적 이해와 결합이 되는데 내신은 주로 이것을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수능에서는 이 내용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본래 어려웠는데 작년에 1호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점을 강화한다는 게 1호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적 특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작품을 학생들이 오답률 1위, 2위로 어렵게 문제를 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비 고2 학생들, 아직 고3이 아니지만 분명히 내신과 수능과의 확실한 차이를 사실은 이제 미리 이해하고 수능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올해도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중반부부터는 2감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이라는 건 결국 형식이 존재하는 시험이고 그러한 형식에 누가 얼마나 많이 익숙해지냐 이게 바로 실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반부부터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실전적으로 풀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수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수업을 저는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고3이 아닌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업 때 올해도 보면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누구냐? 물론 이제 2학년 학생들 보통 선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 이제 뭐 미리 수능을 좀 공부하고자 온 2학년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보면 상위권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먼저 와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도 많죠. 근데 점수가 2강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2강 모의고사는 뭐 대치동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대부분 풀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2강 모의고사 100점 나오는 수능 뭐 한
150점 정도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감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고3들도 당연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점수가 올라가죠. 근데 2학년 학생인데 거의 항상 탑 1, 2, 3 안에 꼭 드는 학생이 2학년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 실제로 수능 고2와 고3이 같이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별적인 지식은 고3이 훨씬 많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든 공부를 좀 적게 했든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그 지식 자체, 정보 자체는 고3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1년 더 했으니까. 근데 이 시험을 보면 이 시험 자체는 알고 있는 지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이 유형, 특징, 특히 이제 독서와 문학이라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보면 독서에서의 이 비문학 지문 이걸 독해하는 방식과 패턴 이 방식은 기출문제에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패턴과 이 문제풀이, 이 출제 포인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을 보는 건데 여기에 1년 더 익숙해진 학생 당연히 여기 익숙하지 않은 고3보다 문제 잘 풉니다.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따라서 이제 1학년 학생이든 2학년 학생이든 수능 자체를 공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수능에 먼저 익숙해지느냐 이게 사실은 수능에서의 실전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1호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가장 큰 변화가 올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6월에 6평, 9평 이게 이제 수능이 되는 이제 평가원에 미리 내는 모의고사 시험인데 6평, 9평 수능 올해 6평에서 학생들이 다들 올해 막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선택 과목이 처음으로 생기니까 선택 과목 뭘 선택하지? 선택 과목이 너무 변별력이 있을 것 같다에 모두가 몰입하고 있을 때 사실은 6평에서 뒤통수를 살짝 쳤던 게 뭐였냐면 독서 지문이 본래 3개가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서. 근데 이번 6평에서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온 겁니다. 정말 다들 깜짝 놀랐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딱 2부리만 빼고. 평가원. 놀라지 않죠. 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김진모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4월에 6평 보기 전에 4월부터 이거는 그 유튜브에도 다 있고 영상에 박제가 딱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3개를 가지고 이제 독서가 문항수가 늘었거든요. 독서의 문항수가 늘었고 근데 이 3개의 지문을 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는 일치불일치, 기존의 일치불일치는 지문이 얼마나 어려우면 지문이 아주 길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도 학생들의 변별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된 내용은 분명히 이 추론 영역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추론이 기존의 3개의 지문을 가지고 늘리기에는 이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추론을 줄이지 못하고 당연히 추론이라는 건 늘리기 위해서 아예 바꿨으니까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건 지문의 개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문의 개수는 4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혼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 두근두근.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댓글 보면 막 개소리 막 웃으고 그만해라 이런 소리 썼는데 6평 지난 다음 다들 돌아와서 성지순례 하고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로 이제 분석의 여왕으로 이제 거듭났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사람이 평가원 다음으로는 그래도 김진모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르쳐 왔었던 방식들,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해 왔던 지점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걸 통해서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확신을 갖고 또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더더욱 그래서 현재 1, 2학년 학생들, 특히 수능이라는 걸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 평가원의 문제를 못 풀어본 학생들 실제로 고3이 되고 그 학생들에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물어보면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거의 풀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스스로 되게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도 기출문제 모음집 정도는 풀고 왔다. 이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이제 고3이 됐으니 이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마인드가 이제 보통이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점수는 당연히 오릅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강조하는 지점은 저는 겨울방학에 이제 고3이든 고2든
1월, 2월에 겨울방학엔 언제나 기출부터 시작합니다. 기출에 대한 분석. 우리가 수능 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국어의 본질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어의 본질이라는 게 대체 수능에서 무엇이냐? 수능 그 자체가 국어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공부는 예를 들어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에 대한 선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만 그건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문학을 어떻게 내느냐, 독서를 어떻게 내느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출 분석을 언제나 선행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성에 런칭을 하면서 이제 올해 6평 때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온다, 4개 이상이 나온다 라고 말했던 그 전에 야매 소리를 한 번 더 들었었습니다. 런칭을 하자마자 이제 그 당시 작년부터 요게 바뀌었지만 사실은 이 바뀐 내용들에 적응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강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개정교육과정 바뀌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뀌었어도 포장지만 바뀌었다. 본질은 다르지 않다. 독서는 독해, 문학은 해석. 맞습니다. 포장지가 바뀌었죠. 그리고 작년에 수능 끝나고 반응하십니까? 작년에 수능 끝나고 국어 1교시가 끝나고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올해 국어 쉬웠다. 왜냐면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확실히 짧아졌고 정보량도 줄어들었고 국어 쉽다, 할만하다. 작년 대비 아마도 등급 컷이 한 요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려웠다 나온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와서 실제로 시험을 봤던 그 수험생들이 얘기를 하니까 반응 완전히 달랐죠. 분명히 학생들도 지문 독해할 때는 할만한데? 대박 예감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고르려고 하니까 분명히 지문 독해를 방금 했는데 아리까리 합니다. 정답 몇 번인지 약간 헷갈리지만 일단 채점을 하고 일단 풀고 집에 가서 채점을 하는데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게 작년 국어였습니다. 핵심은 지문 독해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지문 독해는 절대 국어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작년 전까지는 지문 독해 거의 몰빵 수준이었습니다. 지문 독해만 되면 자동으로 선택지 판단은 된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었죠. 근데 작년에 분명히 변했고 그래서 그게 작년에 수능의 점수로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등급컷은 더 떨어졌죠. 학생들에게 포장지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포장지가 바뀐다.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는 그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그 포장지를 대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 작년에 런칭할 때부터 제 강조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 변형의 원리. 두 번째 페이지 아마 3단 문법이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3단 문법. 왜 3단 문법이냐?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 단계였기 때문에 3단 문법입니다. 그냥 국어 시험지를 열면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 지문, 선택지. 그 전까지는 지문에만 강조된 수업의 교수 방식이었다면 분명히 이제부터는 선택지 판단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대체 왜 선택지 판단을 중요하게 보지 않냐? 지문 독해 다음에 선지 판단, 특히 선택지 추론이 많다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지문에서 선지로 가면서 변형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엔 이 지점을 고려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런칭하면서 제가 차별적으로 강조했던 지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택지 변형, 이젠 신경 써야 된다. 왜냐? 1호 개조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 저도 수업은 이렇게 이걸 강조하면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다음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기존처럼 지문 독해가 월등히 어려워진다. 그럼 저도 강의 방식을 바꿀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이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작년에 보여줬던 수능의 문제들 그리고 올해 2평과 9평에서 보여준 내용이라는 거죠. 올해 수능이 끝나면 아마도 이러한 경향성이 보다도 또 확실하게 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선지 변형의 원리로 제가 선택지라는 것은 세 가지의 원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너희들이 지문 독해를 하고 그 이후에 선지 판단까지 너희들은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야매다 지문 독해 짱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작년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6평, 9평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작년에 런칭하고 올해 시작할 때 수강생이 정말 월등히 늘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정말 상향곡선 그리듯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자신이 느꼈던 그 당시에 체감했었던 그 내용들을 가장 잘 구현한 게
저의 수업이었다고, 저희 수능 분석이었다고 이제 와서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경향성 학생들도 느끼고 있다. 근데 이러한 지점으로 간다는 건 1, 2학년 학생들은 더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내신과의 간극은 월등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이제 기출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문 독해, 그래서 투 트랙입니다. 강의는 아주 단순하게 지문 독해하는 방식, 지문 독해 방식은 주제별로 패턴을 중심으로 지문을 독해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지를 판단할 때 선지 판단의 원리, 딱 두 가지가 이제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기출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독서와 문학으로 이제 총 8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편인데 오늘 이제 어머님들이 1, 2학년 특히나 이제 고3이 아니라 2학년 예비 고2 어머님들은 수능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많이 시켜드려야 되니까 이걸 설명을 급하게 하다 보니 자꾸 별로 좋네. 제가 수업 때도 보통 한 10타수 정도 던지면 이제 4안타 정도? 6안타 6개 날라갔는데 보니까 아까 저의 개그감이 이번에 확 느낀 게 그 선녀들에 가면 이제 전현무님, 김종민님, 이제 유병재님 이렇게 계시고 이제 MBC PD님들이 이제 주로 어머님들과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PD님 작가님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빵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학생들한테 4안타였는데 여기 오니까 10타수 10안타 홈런 맞히고 그래서 여기다 취향 저격 여기였구나 나이대가 밑이 아니라 위였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확 느끼고 이제 왔었는데 그 학생들도 이제 좀 가끔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올해 수업을 또 하면서 느꼈던 것은 6평과 9평과 제가 이제 가르쳐왔던 이런 방식은 철저히 수능에 적합하는 그래서 6평에서도 9평에서도 성적 향상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최단기에 가장 많은 수강 후기를 받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수강 후기의 70% 이상은 다 성적이 올랐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하죠. 얼굴을 보고 입덕을 딱 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얻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많은 성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수능에 평가원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런칭했을 때 올해도 아까 그 밖에서 들으니 김재만을 모르시는데 눈물이 나네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모르셨겠죠. 근데 이제 아무도 몰랐던 그런 김재만을 작년에 이감이라는 그 아주 가장 큰 대치동의 그 컨텐츠 회사에서 이감 온라인 강좌를 단독으로 맡아달라 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칭을 하자마자 아마 하자마자 이감의 온라인 강의를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강의를 했었던 이유는 들어보니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직접 제가 이제 살펴보니 이감이라는 컨텐츠를 잘 살려줘야 되니까 이감의 방향과도 맞아야 되고 강의도 가장 평가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강의를 다 찾았는데 김재만 선생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이래서 대표님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맡았고 올해도 이제 맡아서 2년 동안 이런 온라인 강좌를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평가원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고 제가 또 이제 과거에 논술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특히나 1학년, 2학년 학생들,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자신의 사고를 꺼내는 걸 잘 못합니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굉장히 정교한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2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제가 수업을 하면 수업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학생들이 이 수업을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지 얼마나 그러한 자신의 사고가 정교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학생들에게 오늘의 수업, 복습, 과제에 대한 공부 그것을 다 오답노트로 작성을 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오답노트는 정말 초등학생 때처럼 내가 몇 번을 틀렸다, 해설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해설이 없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고 그
그렇다면 어떻게 사고해야 내가 정답을 고를 수 있었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풀어서 쓰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학생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써오지만 정말 그걸 정교하게 쓰는 학생들은 거의 노트에 반 페이지를 채우면서 그 사고의 과정을 씁니다. 그 자신의 사고를 쫙 풀어보면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모두 N명의 학생들이 틀렸다. 그러면 그 N명의 학생들이 틀린 이유는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자신의 사고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냥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끝나는 거에서 그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틀리는 건 또 틀리는데 그 이유는 사고가 똑같기 때문인데, 사고를 풀어내서 나의 사고를 확인하고 어떤 지점이 문제였는지를 보완했을 때 점수가 확 오릅니다. 그래서 6평과 9평 때도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4번 확인하는데, 특히 이감 모의는 매주 푸니까 매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학생들이 이제 써온 걸 보면 이런 지점들 한 명 한 명 조교들과 제가 직접 피드백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실제로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들, 저의 제자들 중에 수능이 끝나고 물어보면 너 뭐가 가장 도움이 됐니? 첫 번째는 김진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답노트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를 내가 확인하고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를 명시화시켜서 볼 수 있었다. 그 지점들을 바꿔나가다 보니 실제로 사고가 달라지고 그래서 점수가 달라졌다. 특히나 올해는 그 극적인 특징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6평이 끝나고 9평 때 점수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50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6등급이었는데 뭐 9평 때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저도 사실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클래스마다 확인해 보니까 합치면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점이 뛴 학생들. 근데 그런 반응을 보면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반응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학생들이 쌤, 저는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국어가 어렵고 저는 독해력이 좀 떨어지고 저는 잘 못한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저도 할 수 있네요. 그 자신감이 사실은 국어 문제 몇 개를 더 맞췄다, 몇 등급이 올랐다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 자신감으로 파생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보면 그게 가장 저한테도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학생들에게 보람을 느낀 지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아직 수능 전이지만 수능 때도 분명히 학생들이 잘 해낼 거라고 이제 그런 확신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 주말에 현장은 다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 멘트로 이제 학생들 뜨거운 울림을 줬던 그 멘트가 하나 있는데, 그 뭐였냐면, 얘들아, 너희들 수능 끝난 다음에 너희들의 그 점수들 수강수기에 다 올려달라. 다 공시해달라. 스스로 알고 있지 말고 공시해달라. 너희들 올해 성공이 내년 쌤의 생계를 결정한다. 학생들이 뜨겁게 그 울림을 받고 이제 다들 깊은 페이소스를 느끼면서 다들 이제 집에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3들이나 고2나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국어적인 정보는 좀 적지만 수능이라는 것 처음 접하고 이 수능의 평가원의 원리를 따라가는 방식 똑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8주 동안 분명히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런 부분들이 2학년 특히나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